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33주차 주간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낙폭 확대 속 매매 거래량 그나마 선방 중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더 어려스러워요.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사과방송 먼저 잠깐 1, 2분 정도 하고 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실거래와 등기 간의 이 차이를 이용해서 뭔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이 조사하는 과정, 저에게 굉장히 힘든 과정이었는데 큰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대구의 대표적인 아파트 두산 리버더 제니스, 요게 거래 건수가 그나마 좀 있어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2020년 이후에 15건 중에 4건이 미등기 상태였다. 요 비율로 따지면 26.6%예요. 야, 그래서 대구도 26%, 5%, 25, 6% 나오고, 부산도 한 25% 정도 나오고, 서울도 조사해봤을 때 30% 정도 되는 미등기 비율이 나왔어요. 야, 이거 수상하다. 근데 댓글에 어떤 분이 남겨주셨어요. 실거래 신고는 있었는데 등기가 안 되어 있더라. 등기되어 있더라. 등기되어 있더라. 근데 등기 법원에서 나오는 그 사이트 있죠. 등기정보 광장에 가니까 거기에는 등기가 안 되어 있는 걸로 나오더라. 근데 등기부 등본을 봤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밤에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도대체 어디에서 오류가 있었을까, 그걸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했는데요. 이건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 다시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아파트 두산 리버더 제니스를 조사해보니까 특별히 더 많이 취소되거나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거래 건수가 더 많아가지고 두산 리버더 제니스가 미등기 물건이 더 많은 걸로 비춰졌다. 그래서 시점별로도 찾아봤어요. 시점별로도 찾아봤는데 그 미등기 건이 특정 거래 가격 상승을 자극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아파트는 다 조사해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가격 상승 시점에 계약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건 뭐 배액 배상을 하고 취소되었을 확률이 오히려 더 높아 보이는 그런 거래건이었습니다. 그럼 문제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느냐? 이 4건의 거래가 미등기 건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초점을 맞췄죠. 뭐 전부 소유권 전부 이전이 아니고 일부 이전인 경우에 제외한다. 그리고 매매 목록 신청 사건 제외됨. 이 부분을 제가 영상에서 요 말이 있다는 것은 말씀은 드렸는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이 건을 뭔지 이해를 잘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 영상을 정정 방송을 새로 찍었다가 다시 했다가 몇 번이나 영상을 지웠다가 다시 했다가 혼자 많은 고민을 한 끝에 다시 근본으로 돌아가서 등기정보 광장으로 가서 자료 제공 범위 및 제외 기준, 이 부분을 다시 살펴보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때 발견한 것이 수인의 공유자가 A, B, 부부, 이런 경우 있잖아요.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서 수인의 공유자에게 매도한 경우, 그럼 CD라는 부부에게 워낙 비싼 아파트들이다 보니까요,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명의자에서 공동명의자로 갖는 경우에 이거 등기정보 광장에는 자료가 나오지 않더라.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요거 거래했는 건으로 나오죠. 요런 경우에 등기가 실제로 이전에 갔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발견을 했구나, 내가 여기서 큰 우를 범했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무려 4분의 1 정도 되는 거래가 미등기로 나온 이유는 이 공유자 간의 거래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걸 보면서 여기 등기를 안 한 상태에 대해서 너무 흥분하고 너무 광분을 했었는데, 지금은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힌 상태입니다. 여러분들도 좀 오해가 저로 인해서 오해가 많으셨을 듯한데요. 요거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저는 다른 분들보다 누구보다 한 발 앞서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와서 저를 많이 자책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법원 등기정보 광장 왜 이런 무의미한 자료를 가지고 왔는지, 실거래 건수가 100건이면 등기정보 광장에는 75건밖에 공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실거래는 신고하는 즉시 바로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등기정보 광장에는 이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부터 등기를 하기 시점까지 상당한 거래가 한 1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등기정보 광장에 있는 등기 된 자료 목록을 뽑아보는 것은 무의미하다. 네, 그런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거 제가 사과문을 게시글로 옮겨뒀었는데요. 아마 못 보신 분들도 많을 듯해서 잠깐 남겨드리고 갑니다.
당분간 제가 좀 반성하고 좀 더 깊이 있게 좀 더 생각하고 하는 의미로 특별 영상 제작은 당분간 잠정적으로 좀 중단을 하고자 합니다. 네,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 더 문제가 될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1일 브리핑은 그나마 국토부나 이런 것들 그래도 당장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살펴보시는 데는 그래도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제가 특별히 가공하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자료들만 취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본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량 충격적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실 텐데요. 7월의 거래량 617건이에요. 7월 이제 거래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거든요. 617건. 부산의 거래량 기억하시나요? 도시 규모는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잖아요. 서울이 부산보다 3배나 큰 도시예요. 근데 거래량은 좀 전에 다시 또 617건, 서울의 거래량은 617건인데 부산의 거래량은 1172건이에요. 이게 지금 3000건 이하면 빙하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그래서 더 우려스럽다고 제가 제목을 붙인 이유는 부산의 거래량 또한 서울처럼 이렇게 거래가 굉장히 위축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서울은 부산이 집값이 2배 오르는 동안 서울은 집값이 3배가 올랐기 때문에 그 여파가 더 크다고는 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잠재우는 데는 냉각시키는 데는 이 수도권의 영향이 파급력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거래가 되고 있는 부산도 거래량이 더 위축될 수도 있겠다. 이런 느낌을 가져봤습니다. 한참 거래가 많이 될 때 서울에 14,000건, 부산은 11,000건까지 올라가긴 했지만 그래도 좀 많이 되었을 때 여기 한 7, 8,000건 그 서울의 한 반 정도까지는 그래도 거래량이 같이 올라가주는 그런 형국이었는데 거래가 줄어들 때 되니까 너무 줄어들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2021년 거의 하반기에 이르기까지 부산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었는데 그 여파는 아마 다시 같이 서울보다 조금 시간차는 있을지언정 같이 다시 한번 거래량이 크게 위축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의지수 보시면 전국적으로 순환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과거에 부산에 원정 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왜? 이 오랜 기간 동안 이 파란색 선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거치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싸 보였거든요. 수도권도 그렇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한 수도권, 인천이나 이런 지역들부터 해서 굉장히 큰 상승을 하고 있는 동안 부산은 가격이 너무 억눌려 있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그 상승이 상당 기간 지속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은 기대하기 힘든 시점으로 왔다. 대구 사람도 부산을 가지 않고 부산 사람도 대구를 가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래에 요거 제가 40, 매수의지수 40과 60을 기준점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60 이상 올라갈 때 시장 분위기는 살아나고 40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시장 분위기는 침체된다. 모든 지역이 다 침체의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상승하는 지역 숫자가 계속 2군데, 하락이 4군데. 요 숫자도 한번 살펴보기는 하는데요. 근데 이 절대 수치가 20 아래에서 거의 다 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특히나 더 주목할 부분은 매수세가 0에 가깝다는 부분이 가장 우려됩니다. 조금씩의 숫자가 오르고 내리고 이것이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부산이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고는 했지만 서울이 수도권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게 되면 그나마 선방하고 있던 부산 지역도 같이 맥없이 무너져 내릴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부산도 지금 하락을 시작한 지가요 거의 2달이 조금 넘었어요. 대구는 거의 지금 10개월 거의 10개월째 접어들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은데요. 다 같은 지금 입장이다. 다 같은 입장에 놓여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아직까지 부산 지역이 조금 선방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전세가마저 조금 더 조정을 받을 수 있다. 그 영상 끝부분에 나오잖아요. 부산의 매물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매 거래량 부산 지역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다시 요 숫자만 봐서는 알 수 없잖아요. 그나마 선방하고 있다. 단순 절대 수치로만 봤을 때는 근데 인구 1000만으로 놓고도 한번 비교해 봐야 됩니다. 그때는 대구랑 부산이랑 거의 비슷하다.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대구나 부산이 부산 사람들이 봤을 때 대구 아이고 불쌍하다. 저렇게 오랫동안 하락을 하고 있나라고 할 수 있겠지만 대구랑 부산이랑 지금 여기 딱 맞닿아 버렸어요.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거래량은 똑같다.
둘 다 빨간불이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천이 최악이고요. 인천이 최악이고 대구랑 부산이랑 똑같아져 버렸습니다. 주간 거래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산은 지난 한 주간 228건의 거래량, 대구는 201건의 거래량. 근데 부산은 오히려 더 거래량이 줄어들 염려가 있습니다. 그나마 대구는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라도 했지 부산은 규제 해제도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부산이 규제 해제를 할 때쯤 되면은 아마 인천 뭐 다른 지역들도 같이 규제 해제를 더 붙일 거예요. 아마 울산도 지금 근래 뉴스가 계속 살짝 흘리는 걸 보니까 울산도 뭐 조만간에 규제 지역이 해제될 듯한 그런 느낌은 들어요. 왜? 270만 가구 공급하려고 하거든요. 안 그래도 거래 안 돼서 죽겠는데, 내 집 안 팔려서 죽겠는데 나라에서 집을 더 짓는다고 하니까 이 정부는 이 투자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정부인가? 아니면 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는 정부인가? 이런 의구심도 들게 만듭니다. 신고가 비율 여기 표에 살짝 제가 오류가 있었습니다. 요 부분, 요 숫자를 보시면 되는데요. 신고가 비율이 그나마 22로 올라갈 때 한번 고개를 들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12%, 13%라고 보시면은 대구 지역 신고가 비율이 13% 이렇게 나오던 무렵으로 돌아간다면 요 두 개의 시차는 한 5개월 정도밖에 나지 않아요. 대구와 부산의 시차는 5개월로 좀 줄어들었어요. 제가 작년 10월에 봤을 때는 두 도시의 시차가 한 2개월 정도로 느껴졌었는데, 근데 그 시차의 간격이 한 10개월 정도로 벌어졌다. 대구하고 부산은 완전히 다르네.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지만, 결국 저는 부산도 대구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다시 근래에는 보니까 이 두 도시의 시차는 한 5개월 정도 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나마 지금은 분양권의 프리미엄이 좀 많이 형성되기도 하고 이런데요. 대구의 지금 현재 상황, 대구 제 방송 한 번씩 살펴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분양권 프리미엄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마피 물건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간 거래량 부산 지역 굉장히 적다. 대구하고 맞닿아 버렸다. 거래량이 이렇게 빠르게 급속도로 식어버렸다. 그래서 시차를 조금 더 줄이는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 부산 요거 말고 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 많지 않다는 거. 2년 전의 거래량 대비 지금의 거래량. 2년 전에 전세 계약했던 사람들 또 전세 계약 갱신을 하고 다시 이동을 하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거래량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도 한 700건, 한 600건, 700건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전세 계약은 잘 안 된다. 집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잘 없다. 근데 시장 상황을 분위기를 한번 살펴보니까 전세 매물이 전국에서 1등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유념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전세 거래량 얼마 전까지, 작년 가을까지 그래도 전국에서 한 두 번째, 이 손가락 안에 들다가 지금은 네 번째. 전세 거래량도 전반적으로 좀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매물은 어떠하냐? 근래에 매매 매물이 다시 좀 감소하는 모양을 보였어요. 언론에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했어요. 270만 개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매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었는데, 이거 안 팔고 버텨봐 했던 사람들도 잠깐 소강 국면을 보이다가 다시 방향을 어디로 틀지 살짝 위로 틀 것 같은 느낌도 들기는 한데요. 이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매매 매물 대구가 많고, 대구는 꺾이는 것도 덜 꺾이는데요. 부산도 올라갑니다. 왜? 전세 내놨는데 전세가 안 빠지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면은, 이상한데 이거 보증금 돌려줄 돈도 없는데, 그러면 이거 처분을 한다든지 이런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사람들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매매 매물과 전세 매물이 약간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부산도 곧 경험하게 될 거예요. 왜? 내가 전세를 내놔보니까 전세가 안 나가요. 전세를 내놨는데 안 나가요. 그럼 매매를 내놔봐야지.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 시장에는 매물이 한 개만 나와 있으면 되었던 것이 두 개로 늘어나는 이런 역할을 하면서 물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또 다른 사람은 매매를 내놨어요. 근데 집 보러 오는 사람이 전혀 없어요. 안 되겠다. 전세라도 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아서는 사람이 생기면서 이렇게 되면서 엄청난 이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물량 폭발시키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아직 부산은 그 단계까지는 오지는 않았거든요. 전세 가격 지수가 마이너스 0.05로 빠졌고 매매 가격 지수가 마이너스 0.07로 빠졌거든요. 근데 이 전세 가격 지수가 더 많이 빠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과 맞닥뜨리면은 두 가지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 같습니다. 부산 전세 매물 단순 수치로 봤을 때 전국 탑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부산이 지금 전세 매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대구는 매물이 좀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이전에 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폭발적으로 늘어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좀 안정된 물량 지금 수치가 나오는데요. 부산 이 증가한 증가세의 끝이 어딘지 아직까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많이 증가할 걸로 예상됩니다. 인구 1000만으로 놓고 봤을 때 전세 매물은 부산이 탑이다. 2위가 인천, 3위가 대구. 대구가 3위로 밀려났어요. 부산이 제2의 도시, 인천이 제3의 도시, 대구가 제4위 도시, 대구가 제4위 도시. 예,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